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투탕카멘의 저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22년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에서 약 3000년 동안이나 봉인되어 있던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화려한 황금 보물들과 함께 시작된 이 저주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라오의 저주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 뿐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1922년 11월 4일로 되돌려 봅시다.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와 그의 후원자 카나본 백작이 드디어 수많은 탐사 끝에 투탕카멘의 무덤 입구를 발견합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파라오 무덤은 이미 도굴로 황폐해져 있었는데 투탕카멘의 무덤은 기적적으로 거의 완전한 상태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황금 마스크와 보석, 무기, 가구 등 무려 5000여 점의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치는 현재 시세로 수조 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차례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덤이 발견된 그날, 카터의 애완 카나리아가 코브라에 물려 죽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파라오의 상징이자 왕권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바로 불길한 징조라 받아들였죠.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 뒤였습니다. 무덤 개봉 불과 4개월 뒤 후원자였던 카나본 백작이 카이로에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모기에 물린 상처가 감염되면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그의 죽는 순간 카이로 전체가 정전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영국에 있던 그의 개가 같은 시간에 짖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전설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철도 재벌 조지 제이 굴드가 무덤을 방문한 뒤 몇 달 만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발굴에 직접 참여한 아서 메이스는 수년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투탕카멘 미라의 엑스레이 촬영을 담당했던 리처드 베설 역시 급성 빈혈로 갑자기 목숨을 잃었죠. 또 카나본 백작의 비서였던 에벌린 화이트는 파라오의 저주가 나를 따라왔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 그렇다면 실제로 무덤 안에는 저주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의외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명확한 저주 문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과 작가들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대중에게 퍼지며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파라오의 잠을 방해하는 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 혹은 황금의 손을 떼는 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리라 같은 문장들 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파라오 무덤에서는 내 무덤을 더럽히는 자는 악어가 물속에서 잡아먹으리라. 또는 내 무덤에 들어온 자는 오시리스 신 앞에서 벌을 받으리라 같은 경고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주는 사실상 도굴범들을 겁주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저주가 진짜일까요? 과학적인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무덤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당시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굴에 참여한 25명 중 10년 내에 사망한 사람은 6명이었는데 이는 당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덤을 발견한 하워드 카터는 17년이나 더 살아서 1939년까지 건강하게 활동했죠. 만약 저주가 실제였다면 그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일부 사망 사건들은 다른 과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곰팡이 이론. 수천 년 동안 밀폐된 무덤 안에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했을 수 있고 발굴자들이 이를 흡입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죠. 둘째, 방사능 이론.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셋째, 미라 보존 과정에서 쓰인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을 띠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빠뜨려 실제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그런데 투탕카멘의 저주가 이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과 대중문화의 힘이었죠.
당시 1920년대는 대중 언론이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끈 투탕카멘 무덤 발견 소식은 언론사들이 놓칠 수 없는 대형 뉴스였고, 기자들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기사를 위해 발굴자들의 죽음을 저주와 연결지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같은 신문은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퍼뜨렸고, 사람들은 신문을 읽으며 저주를 사실처럼 믿게 되었죠. 이후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그리고 1932년 영화 미라를 비롯한 수많은 할리우드 작품들이 무덤의 저주를 소재로 삼으면서 이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이집트 학자들은 파라오의 저주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집트 최고 고고학자 중 한 명인 자하이 하와스 박사는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무덤을 발굴했지만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발굴 전에 무덤 내부 공기질을 검사하고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장비와 의료 지원이 철저히 준비됩니다. 게다가 CT 스캔과 3D 스캐닝 같은 첨단 기술 덕분에 미라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가 남긴 유산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18왕조 시대의 생활상과 종교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황금 마스크를 비롯한 부장품들은 고대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DNA 연구를 통해 투탕카멘이 아케나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역사적, 과학적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정리하자면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투탕카멘의 저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의 연이은 죽음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무덤 내부의 유해 물질 혹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저주 이야기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미스터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라오의 저주,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